오늘의 문학낭송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결국 성실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게 된다. 1. 젊을 때는 타고난 재능이 전부인 것 같다. 2. 그러나 인생 후반부로 가면 깨닫게 된다. 3.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힘. 4.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고 계속하는 시간. 5. 된다고 확정하고 웃으며 하는 일상. 6.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7. 결국 성실한 사람이 다 이루게 된다. 8.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작가. 선택할 것이 없어야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한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남긴 말을 소개한다. 소개라는 표현까지 쓰며 그의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말이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철학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누구든 그 말을 일상에 녹여낼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삶을 바꿀 수 있어서 그렇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닌 말에 녹아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보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라. 그리고 주변의 틀을 깨부숴라. 주변의 틀을 부숴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가? 마음이 온전히 닿을 때까지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읽기를 권한다. 빠르게 움직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주변의 틀을 부숴버리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주변의 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하나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읽어야 한다.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삶의 내밀한 비밀을 풀 수 있다. 자, 그가 남긴 언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자. 많이 바쁘시죠? 가볍게 인사말로 나누는 말이지만 가끔은 정말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쁠 거라고 짐작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일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일상은 오히려 매우 단순했다. 그들은 휴식 시간까지 즐기며 보통의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루를 꽤 넉넉히 즐기며 살고 있었다.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다. 선택할 것이 거의 없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선택할 것이 많다는 것은 아직 삶의 중심 가치를 정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여유롭고 동시에 가장 단순한 경로로 이동한 덕분에 바쁘지 않게 수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들에게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라는 말은 나는 아직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들린다. 매년 각종 매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옷을 못 입는 사람을 선정한다. 그럴 때마다 늘 상위권에 오르는 인물이 바로 앞서 소개한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같은 옷만 입는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 얼마든지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고가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가 하나의 옷만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고 스티브 잡스와 같다. 그들은 입을 모아 외친다. 선택할 문제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 생전의 잡스도 옷장이 똑같은
검은색 터들넥 티셔츠 수십 장을 쌓아놓고 있었다. 당시 이런 기이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가끔 이런 식의 지적을 던졌다. 페이스북은 해마다 업그레이드되며 매 순간 수많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만 주커버그의 패션은 계절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왜 매번 같은 옷을 입나?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저는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뺏기기 싫습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있습니다. 제 옷장에는 회색 티셔츠만 20벌 정도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인 경제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자신의 각오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 앞으로 제가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여러분은 제가 회색 또는 파란색의 정장만 입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으니 대통령으로는 일하는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먹고 입는 것은 결정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였고 그 남는 시간을 자신이 추구하는 평화와 안정에 모두 투자하며 임기를 마쳤다. 그도 역시 주커버그가 강조한 것처럼 주변의 틀을 부숴버리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가 남긴 이 말이 그 의지를 증명한다. 마찬가지로 그의 언어를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보라.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단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의 주체다. 나는 마크 주커버그와 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을 분석하며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틀을 부숴버리는 시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보통의 하루가 6시 혹은 7시에 일어나 시작한다는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난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다 보면 변화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렇게 만들어줄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직접 틀을 부숴버리는 선택을 통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실제로 내게는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루틴이 매우 많다. 그 루틴도 결국 주변의 틀을 부순 후에 얻은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는 허공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과도 같다.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언어 앞에서 최선의 길을 찾고 선택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날아다니는 언어 속에 변화를 성공으로 이끌 모든 방법과 길이 있다. 주커버그가 남긴 한마디 덕분에 나는 자기 삶의 변화를 이끈 수많은 대가들이 최고의 선택을 위해 선택할 것을 하나하나 없애며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상에서 접목해서 실천할 수 있었다. 내가 내뱉는 언어가 곧 나의 현재 수준이고 타인의 언어를 해석하는 수준이 내가 살아갈 삶의 수준이다. 면허증이 있지만 운전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 전 애플 최고 경영자 CEO 스티브 잡스는 1973년 휴렛 패커드에서
인턴으로 잠시 일한 후 대학을 중퇴할 즈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이력서를 한 장 썼다.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전공에 영문학이라고 쓰고 운전면허도 있다고 적었다. 보유 기술로 컴퓨터와 계산기를 선택했고 관심 분야로는 전자기술과 디자인 엔지니어, 디지털을 적었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모두 짐작이 가능한 스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내가 매우 집중하며 흥미롭게 읽은 것은 바로 여기다. 직접 운전하는 게 가능하지만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애플을 설립한 시기가 1976년이니 이 구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겨우 3년 만에 애플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나는 그가 다니던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고 취업을 위해 구직 신청서를 제출한 행동, 그리고 그가 애플을 창업하기 전까지 보낸 3년이라는 기간에 바로 이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하겠다. 그 증거가 바로 면허는 있지만 직접 운전을 할 생각은 없다는 이력서에 있다. 보통 구직 신청서에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적지만 그는 자격증이 있다고는 말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는 그것이 애플 이전에 그와 이후의 그를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늘 타인의 삶을 사느라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강조했다. 아무리 운전에 능해도 운전을 하면서 깊은 사색을 하기는 어렵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플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그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깊은 사색에 모든 것을 바친 것이다. 모든 극적인 변화와 뚜렷한 혁신과 성과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대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한 그가 그 시절에 취업을 하려면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적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굳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는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성공은 모두의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모두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건 오직 의지의 영역이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앞서 언급한 1973년에 그가 작성한 구직 신청서가 런던 경매에서 무려 22만 2,400달러, 한화 약 3억에 팔렸다. 단지 종이 한 장일 뿐이지만 시대를 뒤흔든 그가 남긴 구직 신청서라서 그 의미가 달랐다. 모든 변화의 성공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생각이 곧 나의 가능성이다. 낭송 김주영 작가.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유독 예민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눈치도 아주 빠름. 1. 눈치가 과하게 빠르다. 공기의 흐름만 바뀌어도 느낄 정도로 예민하고 눈치가 빠름. 하지만 본인이 다 신경 쓸 수 없으니까 눈치 없는 척 할 때가 많음. 2.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
눈치가 빠른 만큼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것에도 쉽게 스트레스 받음. 서투르게 감정을 느끼고 처리하지 마라. 3. 빠른 손절. 사람의 표정, 말투만 봐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방 알아채고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어 빨리 손절침. 100을 모두 눈치채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감각 레이더망을 365일 돌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항상 상대의 반응을 신경 쓰느라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해소되지 못하고 나날이 쌓여만 간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결국 예민함은 타인과의 문제가 아닌 온전히 나 자신과의 문제이다. 마음의 슬픔과 분노를 지우는 7가지 말. 1. 나는 열심히 한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2. 내 모든 시간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3. 나는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4. 사는 것 자체가 행운임을 잊지 않는다. 5. 타인의 소리는 모두 의견에 불과하다. 6. 결정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다. 7.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도 좋아진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작가. 잘하고 있으니까 제발 지치지 마. 1. 운이 안 좋았을 뿐 네 잘못이 아니야. 2. 되는 일이 없어도 일단 가는 거야. 3. 네 철학은 틀리지 않았어. 4. 어떤 일이 생겨도 자신을 의심하진 마. 5. 마음에 반드시 여유를 가득 채워놔. 6. 크게 보면 별것 아니야. 7. 지치지만 않는다면 결국 해낼 수 있어.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아예 살필 필요도 없어. 너는 너만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외치고 너 하던 거 계속해. 나는 나만큼 한다. 김종원 작가. 김종원의 세계 철학 전집 1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잘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된 후에도 잊지 못하는 부모의 말. 1. 노력은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2. 서로에게 사랑이 될 수 있는 말만 하자. 그럼 힘든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힘을 갖게 될 거야. 3. 우리는 네가 최선을 다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4.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내며 얻은 너의 성실한 태도는 사는 내내 널 지켜주는 든든한 무기가 될 거야. 5.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절에 능하지.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란다. 6. 지금 너의 나쁜 기분은 태양을 지나치는 구름과도 같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나가는 거야. 7. 너무 부담감을 갖지는 말자. 뭐든 천천히 꾸준히 하면 그걸로 충분해. 8.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살지는 말자. 그럼 세상은 너를 만만하게 보고 더 심한 것만 시키게 되니까. 9.
내 생각보다 늦은 나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란다. 10. 누구보다 너 자신을 믿어야 해.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를 믿을 수 있으니까. 11. 아침에 일어나 네가 웃으면 내 마음도 하루 종일 행복해져. 12. 힘든 마음은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해. 선명하게 표현한 만큼 힘든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13. 아, 네 생각은 그렇구나. 맞아. 그럴 수 있어. 14. 너무 힘들 땐 도움을 요청하고 늘 상대방이 좋은 점을 보면서 살면 인생의 슬픔은 절반으로 기쁨은 2배로 늘어난단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부모, 부모교육, 초등,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무엇이 되려고 읽지 말고 원하는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읽어라.